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작곡하고 비트메이킹 하고 있는 라이언클레드라는 뮤지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보여주셨던 곡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플레이했던 곡들은 한 곡이 아니라 여러 곡을 메들리로 구성해서 그걸 하나의 셋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구성한 건데요. 네. 첫 곡이 Grave Wave라는 셋인데 네, 그래서 옷을 이렇게. 네네네. 네네. 제가 회색을 좋아해가지고 네. 첫 곡은 이제 그레이 웨이브라는 셋이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동심의 어떤 상상 속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곡은 Almighty Princess라는 곡인데 이제 네. 공주가 이제 얼마이티 프린세스가 공주가 이제 외부 세계에 있는 괴물 같은 거에서 맞서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 곡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곡은 프로그램 원 메들리라는 곡인데 뭔가 기계음 같은 소리가 났던 그 곡인데 그건 이제 제가 원래 힙합 베이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배틀 DJ들한테 영감을 많이 받아서 네. 거기서 쇼맨십이라든지 스킬 같은 쪽에 치중을 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곡은 제가 이제 예술 창작 집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매한 곡인 리빙룸이라는 곡을 리믹스 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약간 꿈속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라이언클레드 음악 자체가 좀 독특하지만 본인의 음악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혹시 어렸을 때 꿈도 이런 음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떠셨나요?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창작하는 거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이 장난감도 만들어주시면서 막 놀았거든요. 그래서 창작을 하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네. 뭔가를 보면 그거를 따라하는 것보다 응용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세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밴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키보드를 쳤거든요. 네. 근데 커버곡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응용을 해서 작곡이 더 재밌어져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약간 창작 이쪽으로는 관심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엄청 많았죠. 그러면 좀 라이언클레드의 본인의 음악에 추구하는 또 그리고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또 창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뭔가 처음에 시작은 되게 가볍게 했지만 뭔가 이제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뭔가 나만의 것을 찾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니까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뭔가 오리지널리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맨 처음엔 좋아하면서 가볍게 시작을 했지만 그 깊이가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만의 것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인터뷰는 또 이쯤 마무리를 짓고 또 어떤 곡이 지금 남아있죠? 지금 한국문화재재단 그 예술단 분들이랑 함께 창작물을 만들어가지고 콜라보를 핑거드러밍이랑 같이 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그 무대 만나기 전에 딱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가는 길을 어떻게 좀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는 길은 꼬불꼬불해서 재밌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꼬불꼬불하지만 참 재밌는 그 길, 또 콜라보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무대로 또 모셔보고요. 네네. 저희는 이 분들의 무대를 박수로 청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원이면서 총무를 맡고 있는 한미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호랑이. 네. 한미주 총무님께서 좀 사지신춤 함께 해주셨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땅을 지키는 네. 12마리의 동물이 있어요. 12지신이라고. 네. 오늘은 그 동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4마리 동물 네. 출연을 해서 사지신이라는 네임을 붙였습니다. 호랑이 역을 해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관장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할 아, 때 네네. 다른 동물들이 아. 호랑이에게 이렇게 관장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네네. 멋있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사실 한미주 총무님께서도 이제 한국 무용을 계속 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또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계기는 뭐 특별하진 않았어요. 네. 그냥 너무 춤추는 게 예뻐 보여서 그냥 하게 됐죠. 예쁘죠. 네. 또 한복을 입고 네.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한국 무용 전에 네네. 네, 저는 사실 발레를 시작을 그쵸? 했었는데, 네네. 춤선이 너무 예쁘시죠.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발레를 이렇게 서양 무용을 했었는데 네. 우연한 계기로 한국 무용 전혀 다른 장르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자리까지 이제 왔네요. 네, 그러네요. 한미주 총무님께서 사실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으로 또 활동을 하시다 보면 네.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저희 예술단이 워낙 다방면의 무대를 네. 서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은 그 재량들이 필요해요. 네, 오늘 이런 기획 공연도. 그렇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정말 파격적인 무대인데 네네. 한국 무용이라는 그 장르를 벗어나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충이 많습니다. 네. 틀을 깨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술단이면 단체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돋보이는 것보다는 좀 절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한국 무용이라고 하는 게 절제미가 가장 우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무용수로서 가장 돋보이고 싶은 마음도 네, 이거를 있죠. 또 잠재울 수가 또 없어요. 근데 무대라는 게 항상 혼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그 재량을 살짝은 접고 합을 맞춘 후에 그 재량들을 뽐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제일 어렵기도 네, 한 부분이죠.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호랑이를 하고 계심에도 단한 모습이 어쩔 수가 없네요. 한국 무용 하는 분들이 네. 다 단아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보이십니다. 한미주 총무님의 앞으로의 계획 또 포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뭐 대단한 포부는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 네네. 네, 사실 그래서 뭐 오늘 같이 이렇게 주어지는 자리가 항상 숙제이긴 한데 네. 또 이렇게 숙제를 풀고 나면 뭐가 하나씩 쌓이는 느낌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계속 춤을 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네. 오랫동안 춤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억스입니다. 좋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불타오르네가 들렸는데 곡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곡은 저희가 JTBC 풍류대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이제 4라운드 때 했었던 곡이고요. 그 BTS 불타오르네와 그 다음에 저희 판소리 중에 적벽과 적벽 화전 대목을 저희가 매시업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쟁과 같은 맞아요.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굉장히 장엄하고 네. 웅장하게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전쟁을 겪은 듯한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요? 네네, 너무 좋았습니다. 국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지는데 진실 씨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버지께서 가야금을 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국악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고, 네. 국악을 약간 숨처럼 듣고 살아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직장이 이제 국악원에 계시다 보니까, 네. 가면은 뭐 이제 소리하는 언니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춤추는 언니들이 그렇게도 우아질 수밖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모습을 보면서 나도 네. 저 공간에 한 사람으로 있고 싶다라는 이제 꿈을 키우게 됐고, 또 이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판소리를 권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도 소리를 하는 서진실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아마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좀 끼가 있다고. 그쵸. 그럼요. 끼가 없으면 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성 씨는 어떻게 또 국악을 접하게 되셨나요? 저는 진실 씨랑 완전 반대로 네. 저는 아예 국악에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네. 학원을 제가 어렸을 때 9개 정도 다녔는데 사실 국악하고 관련된 거를 전혀 하진 않았었어요. 네. 근데 그냥 초등학교 때 우연히 방과후에 애들이랑 축구하고 집에 가기 전에 네.
교실에 들어가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데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선 빼꼼 이렇게 교실을 봤더니 아이들이 사물놀이를 너무 즐겁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네. 이제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건 도대체 뭔데 저렇게 즐겁게 하지 애들이 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시끄럽지만 지금은 네. 시끄러운 곳에서 가장 시끄럽게 네, 제일 장단을 잘 치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우리 태영 씨는 또 어떻게 국악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네, 저는 원래 꿈은 바둑기사였는데요. 아, 원래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 바둑기사의 꿈을 네. 가지고 가다가 바둑을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네. 잘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둑 교실에서 항상 중간 정도의 성적을 따라라. 가지고 있었는데 따라란. 그러다가 어느 날 6학년 때 네. 학교에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로 국악 교실이 생겼는데 거기에 가니까 제가 막 1등하고 어머나. 대회에서 막 상 타고 그러는 거예요. 네. 상까지 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랑인가? 네. 자랑 타임인가요? 네, 전 자랑인데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국악이. 그래서 어머니께 저는 국악을 길을 걷고 싶다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러면 국악중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한번 시험을 봐볼래 해서 이렇게 시험을 봐서 그때부터 국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또 이렇게 뒤에서 잘 받쳐주셨네요. 그렇죠? 아, 억스분들이 생각하는 나만의 것 그리고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억스로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또 이제 전통 판소리가 아닌 다른 또 무용수들과도 작업을 하기도 네. 하고 전혀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같이 하다 보면 거기에서 딱 잃게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뭐죠? 갑자기 중심이 딱 흔들려요. 근데 그게 정말 판소리,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판소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네. 쉽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한 10년 전, 10몇 년 전에는 막 그런 게 슬럼프가 많이 왔어가지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흔들리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엄청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 해답은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해야지 다른 것들과 섞였을 때 제가 흔들리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아, 이 판소리를 내가 진짜 제대로 정말 열심히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의 소리가 또 나오는 거죠. 네. 진실 씨만의 소리가. 아, 사실 제가 대학교 또 후배이기 때문에 진실 씨가 한창 때 목이 좀 잘 안 나왔던 네.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시시상청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소리가 어떻게 나올까 하지만 그렇게 다진 끝에 네. 그 과정 끝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흐뭇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 아, 그리고 우성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리지널리티 또. 저는 지금 이제 그냥 청소년 때와 마찬가지로 네. 그냥 계속 제 꿈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들의 이제 꿈을 찾아서 어렸을 때는 여행을 떠났지만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그 내가 어릴 때 원하고 꿈꿔왔던 삶을 못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이상주의여가지고 뭔가 계속 꿈꾸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 때랑 마찬가지로 저도 계속 해답을 찾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제가 어떤 좋은 어른이 될까, 어떤 좋은 국악인이 될까, 어떤 좋은 예술가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저도 그냥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고 조금 더 재밌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태영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형 누나들께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오리지널리티는 사람마다 각자의 답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각자 그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본인 스스로에게. 네, 그래서 결국에 답은 뭔가 제 안에 있지 않을까. 저도 아직 찾진 못했지만 네. 제 안에 있는 답을 저도 찾아가려고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게 답인 줄 모르고 가다가도 어느 순간 이건가? 할 때가 오잖아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오는 것 같고, 아, 이분들이 또 어려움을 또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저는 되게,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정말 짊어지려고 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들키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네, 장녀인가요? 에? 장녀? 아니요, 저 둘째인데 그래요. 네네. 근데
좀 이렇게 저의 뭔가 고민이나 이런 저의 문제점을 남한테 그러니까 들키기를 싫어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끙끙 앓는 스타일인데 네. 어느 순간 이런 고민들을 남과 함께 해봤어요. 뭐 선배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친구한테 나 이런 게 사실 고민인데 어. 아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했는데 생각외로 쉽게 제 고민이 풀렸나요? 풀렸다기보다는 제가 좀 해소가 되니까 뭔가 그 마음에 좀 뭔가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뭔가 고민이 생겼을 때 나 혼자 짊어질 필요도 없고 뭔가 이런 고민들을 남한테도 한번 털어놓으면 네. 좀 거기에 또 다른 생각이 오지 않을까. 좀 가벼워지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또 우성 씨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동아리로 국악을 처음 이제 쉽게 시작하게 됐었는데 네. 사실 이거를 제가 예고를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거든요. 싫어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학원을 한 9개 정도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카이스트 연구원이셨어가지고 네. 좀 그 예술을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많이 반대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고 제가 이거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은 누가 옆에서 뜯어 말린다고 해도 이게 안 되죠. 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본인이 너무 하고 싶은 거면. 네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진짜 한 중학생 때 6개월간 설득을 해서 예, 아버지께서 그러면 너가 그런 마음이라면은 해봐라.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저는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더 많이 찾고 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좋아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네. 태영 씨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실까요? 계속 미소천사 같네요. 아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관점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원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네. 좀 그 어려움에 잠식당하고 좀 그런 좌절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퀘스트가 생겼다. 이번 보상은 뭐지? 하면서 좀 기쁜 마음으로 어려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장착하고 그때부터 어려움을 좀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죠. 그렇군요. 제일 억스에서 막내라고 알고 있어요. 예. 누나와 저기 형이 도와주나요? 네, 너무 큰 도움을 주고 아니 있습니다. 네. 고통받으면 성장한다고 해서 그럼 네, 우리가 진짜 고통을 주고 고통을 있나요? 많이 줄까 하니까 네네. 그거는 자기가 무너질까봐 안 된다고. 고통 없이 나올 수는 없는 음악입니다. 이분들 인터뷰는 또 이쯤 마무리를 하고요. 또 곡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곡 준비되어 있을까요? 먼저 들려드릴 곡은 세타령이라는 곡인데요. JTBC 풍류대장 1라운드에서 저희가 이 곡을 부르면서 심사위원님들께 네. 극찬도 받았고요. 예.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올라갈 수도 있었고 탑 네. 10석에 앉을 수 있었던 그 곡을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네. 이어서는 미소천사. 저희가 남도민요의 까투리 타령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운드독이라는 곡을 매시업해서 재밌게 곡을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또 태평소 솔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 부분도 또 유심히 봐주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의 캐릭터는 미소천사와 자기 자랑. 이것도 여러 자랑이지? 자랑이겠군요. 네, 네. 또 관전 포인트가 좀 있잖아요. 관전 우성 씨? 포인트는 이제 네. 까투리 타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진실 씨가 까투리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태영 씨가 사냥개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케미를 잘 보시면 되고 저는 사냥꾼이어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관망하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도 관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